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지금 파마 리서치, 지금 급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기존에 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조정을 받고서 저점에 대한 이 매물대에 대한 터치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구간에 대한 흐름이 결국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겁니다. 파마 리서치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감, 모멘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좋아지곤 있지만 결국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냐 이거 자체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파마 리서치에 대한 미래의 이 밸류 자체는 더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 결과 지금 외인들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파마 리서치를 들고 계신 주주님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이 막막하실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동시에 지금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일단은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 구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구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쭉쭉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얘네가 웃긴 게 주가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쭉 빠지는데 외인들의 보유 비중 어때요? 조금 들어왔던 구간이 있죠. 조금 들어와 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현 구간에서 추가적인 이탈을 방지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방으로서의 움직임 나오니까 거기서 또 물량 정리하고 쭉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약하게, 매도에 대한 힘이 약해지죠. 쭉 빠지니까 여기서 얘네가 힘 더 주면 쫙 빠져버리니까. 근데 이 구간에서 또 올라가니까 주가 이제 힘 붙으니까 수급 붙으면서 거래량 나오니까 또 물량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쭉 이제 실적 발표하고 얘네가 힘을 강하게 주면서 쭉 빠지고 있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아직 몇 퍼센트나 들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이 아직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 10% 조금 안 되는 보유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만한 내용이 뭐냐면 이 물량을 정리하려면 결국에 얘네가 최대한 지금 어찌 보면은 이 파마 리서치를 들고 있는 외인들이 최대한 조금이라도 이 수익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 물량을 파는 것도 파는 건데 얘네가 일단은 좀 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여기서 얘네가 이 물량 한 번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한가는 둘째치고 결국에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되면서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주가를 핸들링하는 외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10% 정말 많은 돈인데 이 돈을 제값을 못 받고 정리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은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되면 사실상 하한가에 그냥 바로 꽂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한가에 꽂히고 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지금 10%대 아까 보여드렸던 보유 비중 자체가 만약에 소화가 안 된다, 주가가 쭉쭉 밀려서 막 하한가에 걸리고 이러면은 이 물량 얘네 팔고 싶어도 어때요? 팔 수가 없죠. 주식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파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좀 잡아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정말 많은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건 뭐냐면은 신용에 대한 비중이 최근 들어서 높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공여율이 우리가 15%가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 투심이 너무 좋구나, 아니면 과열되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공여율이 20%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헛된 희망을 드리는 걸까 봐 이런 얘기는 원래 잘 안 하는데 좀 구린내가 나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갑자기 이렇게까지 매도를 한다고? 실적이 공개가 됐으면 오히려 여기서 얘네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오히려 실적이 아주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단기적으로 여기서 수급 붙이면서 끌어올리는 건 솔직히 어려웠을까요? 저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이런 급락을 만들어 버린다? 뭔가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저는 조심스럽게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막 매수나 매도 반복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변동성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지금 이대로 뭔가
얘네가 준비하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중요 구간에 대한 움직임 버텨주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얘네가 톡 던지면 바로 깨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조금은 의심스럽긴 하다. 지금 보면은 파마 리서치 보면요, 여러분들 매도 상위권이 JP모간 모건 스탠리잖아요. 여기까지 오케이야. 근데 신한투자증권이랑 한국투자증권 얘네 뭐예요? 공매도 기관 창구죠. 근데 얘네가 지금 이 타이밍에 사실 왜냐면은 하방에 대한 움직임이 확실할 때는 공매도 세력들도 그냥 들어오는 세력들도 있어요. 근데 그 주가를 컨트롤하는 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이랑 공매도 세력이랑 같은 경우도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 하방으로서의 움직임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주가 꼽아 넣으려고 던진 이 갑자기 공매도를 치는 걸 수도 있고 여기서 얘네는 갭을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는 거다. 그럼 뭔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어차피 솔직하게 말해서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이미 발생이 됐잖아요. 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버텨주거나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할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 조조님들께서는 사실 이 종목을 계속 바라보고 있기에는 좀 부담이 되실 겁니다. 조금 힘들고 마음도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님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845-9501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숫자 3 하나만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파마 리서치 주주님들께서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거고 현 시점에서 일단 우리가 평단이 어떻게 되는지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어,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뭐 얘기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최선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줄이는데 그 방법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해서 수급과 패턴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대응을 도움을 드릴 거고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편안하게 좀 요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께 이 신호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원 단위의 타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바로 쏴드릴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잡아드릴 거고 주식에 100%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에 가까운 움직임을 못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신 주주님들께 제가 대응을 도와드릴 거니까 요청이라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그냥 확인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요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거요. 우리가 세력들의 의도를 읽었는지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좀 예측이라도 하고 대응을 하고 대비를 준비를 하냐 안 하냐가 100%에 가까운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못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해서 잡아가셔야 되는데 솔직히 버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잡아드리겠다라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자 혜택으로서 좀 대응 도와가시면 대응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파마 리서치 주주님들께 선물 한 가지만 나눠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6년도 주도 섹터 어딥니까? 로봇이죠. 최근에 이 CES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죠. 이 연결점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CES였다라는 거예요.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면 기대감으로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랬던 거죠. 근데 이 수급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옮겨가고 있다. 실체가 있는 쪽으로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오고 유통 비율이 40%대인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못 들고 있고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이 불필요한 구간이 없으니까 개미털기 같은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급이 붙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